제1차시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1차시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의위원회의 의의와 심의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의의입니다. 심의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학교폭력 예방법이 개정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문제점으로는 응보주의에 따른 처벌 중심의 패러다임,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 증가에 따른 대응의 어려움, 사소한 다툼도 법적으로만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성, 이러한 요인들로 인한 학교에서의 행정 업무와 감정 업무로 인한 교육력 소진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교육의 패러다임은 피가해 학생의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시키며 이를 위한 제도 마련과 지역사회 자원 활용 등 회복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법과 시행령은 앞에서 설명한 사안 처리의 문제점과 생활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취지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교육적 해결력은 높이고 학교의 업무 부담은 줄이며 사안 처리의 전문성은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법령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2020년 3월부터 교육전청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입니다. 이전의 자치위원회에 비해 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큽니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심의위원회가 추구하는 지향점은 품위와 품격을 갖춘 위원회입니다. 공정성과 객관성, 절차의 무오류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과 사람에 대한 공감과 동시에 사안은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심의를 위해 질문은 하되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통찰력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의 개정과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따라 학교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교육지원청의 주요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의 주요 역할은 사안 조사와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심의, 조치 이행입니다. 사안 조사와 학교장 자체 해결제 여부 심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역할로는 사안을 접수하고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에 대한 긴급 조치, 전담기구를 통한 사안 조사와 필요시 긴급 조치,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를 심의하며 학교장 자체 해결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사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불복 절차를 교육지원청이 진행합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장의 조치 결정 사항을 이행시키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생부 기재 요령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와 학교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요구, 해당 학교의 교원과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 진술 요청,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합니다. 이제부터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전체 위원 중에는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에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에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공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은 예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공정성과 봉사하는 자세, 전문성과 배려심, 책임감과 적극성 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심의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시된 내용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이 됩니다. 교육장이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하고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서약서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촉 또는 임명을 할 수 없습니다. 공동심의위원회는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동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일하며 피해 및 가해 학생이 소속된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해당 사안의 학생이 소속된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협의하여 지명합니다. 공동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 간 협의, 공동심의위원회의 심의, 공동심의위원회 조치 결정과 통보, 학교장에게 조치 이행 요청 등의 절차로 운영됩니다. 공동심의위원회는 선택사항이므로 피해 학생이 소속된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과 가해 학생이 소속된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이 따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각각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 선도 조치 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의 보호 및 징계의 형평성을 위하여 공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개별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피해 및 가해 학생 모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동심의위원회는 심의 의결 후에 각 교육장에게 결정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결과 통보서는 피해 및 가해 학생이 소속된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명의로 관할하는 학교와 그 학교에 소속된 해당 학생 측에게 통보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의 2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최초 구성하거나 재구성 시에 심의위원회는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을 의결하며 의결의 과정과 결과를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장은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사항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예시입니다. 교육장은 소위원회의 구성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교육장이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의 공무원 중에서 소위원회별로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장이 지명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소위원회 간사의 겸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정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그 심의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지원청에서는 3월 1일 이후에 개최되는 첫 번째 전체 심의위원회에서는 반드시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에 대한 심의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한다는 것을 의결해야 합니다. 소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해 교육장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교육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